서비스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강동석 아나운서. 네. 오늘이 9월 14일이거든요. 어떤 날인지 알고 계세요? 14일이요? 예. 무슨 데인가요, 또 오늘? 모르시는구나. 모르겠는데. 예, 오늘이 포토데이라고 합니다. 네. 사랑하는 연인들과 기념사진 찍는 날이라고요. 사랑하는 연인과 포토데이요? 예. 네, 종목 퀵 서비스 여러분께 빠른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동석 문자가 많이 아나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가까운 사람들과 사진도 찍고 좋은 시간 나누면서 추억거리 하나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도 바로 시향부터 좀 볼게요. 네. 오늘 평소 같으면 거래량이 좀 한산할 날인 금요일인데요. 오늘 2% 급등 출발한 코스피가 장중에 6개월 만에 2,000선 돌파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간밤에 벤버냉키비 연준 의장이 3차 양적 완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고요. 이에 화답하듯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오늘 투자 심리도 굉장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전업종이 상승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전기전자, 자동차 속한 운송 장비도 오르고요. 또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철강, 증권 등등 여러 가지 업종이 골고루 오르고 있는데요. 증시 전문가들은 글로벌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외국인 자본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만큼 종목 선정을 잘 해야 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목 상담 선정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이요. 때일수록 빨리 종목 상담 도와드려야겠죠.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무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또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요. 또 네.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0번 또 저희와 전문가와 함께 통화하시면서 투자 전략 또 매매 기법까지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빨리 전화 문자 주십시오. 예. 네, 또 KT 올레 IPTV에서도 서울경제TV 184번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많은 그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본격적으로 종목 퀵 서비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중앙경제연구원 남은호 원장 나오셨고요. 하나증권 안성지점의 소한섭 대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새로 오신 분들이세요. 예. 자, 종목 퀵 서비스에 룰이 적용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규칙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보다 많은 종목을 상담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 종목 퀵 서비스에서는 종목 상담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30초가 남았을 때 초시계가 들리게 되니까요. 전문가님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종목 퀵 서비스에서는 별점제가 시행이 됩니다.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시고 만족하셨거나 또 도움됐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로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 별표 모양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잘 집계해뒀다가 한 달 뒤에 월간 별점 왕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별점왕 경쟁도 치열한데요. 또 별점을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소정의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예, 별 많이 보내주세요. 예, 그럼 오늘도 이제 첫 종목을 상담하기에 앞서서 네. 두 분께서 처음으로 저희 종목 퀵 서비스 나오셨으니까 네. 각오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먼저 남은호 원장님부터요. 예, 종목 퀵 서비스 새로 이제 시작한 네. 프로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퀵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좋은 종목 상담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예, 인상이 참 좋으세요.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세요. 그런 말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 좋아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젊은 여자분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국사가 드립니다. 네, 소환수 대리님. 네, 퀵이라고 하면 이제 신속하고 정확한 네. 이러한 배달을 말하는데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퀵 서비스에서 고객분들, 시청자분들에게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한 종목 상담으로 수익률을 좋은 수익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환섭 대리님은 저희 TV에는 처음이시잖아요. 네. 예, 말씀 굉장히 잘하시네요. 기대를 좀 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부터 지금 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 뵐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조만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어디서 전화 주세요? 예, 여기 부산입니다. 부산이요. 네, 예, 부산에도 지금 비가 오나요? 예, 비가 예, 좀 아침에 왔다가 조금씩 뿌리네요. 예,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리면 기분이 좀 울적해지기도 한데 시장이 오늘 많이 올라서 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예,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을 들고 계세요? 예, 대우 인터내셔널이고요. 예, 예, 매수가는 35,600원입니다. 40%고요. 40%요. 35,600원에 40%요. 예, 예. 주가가 최근 한 3거래일간 10% 이상 급하게 많이 올라갔는데요. 네. 예,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싶으신가 봐요. 아니요, 그래, 이거를
그 보니까는 뭐 제가 잘은 몰라도 한 6년 동안에 박스권에서 움직였잖아요. 이 종목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뭐 정고점을 좀 넘을 수 있을까? 이거 좀 장기로 해도 될까요? 그게 궁금했어요. 이 종목은 언제 사신 거예요? 이게 산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예. 이걸 매수했다가 팔았다가 조금 그렇게 했어요. 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주식 거래하신 지가 조금 되신 것 같아요. 투자하신 지는 좀 오래 되셨어요? 오래됐는데요. 예. 네. 수익이 조금 났다가 또 손실을 봤다가 그래 했어요. 한 10년은 넘었는데요. 주식 투자하신 부끄러운데요. 어머님 이제 긴장이 좀 풀리셨나 봐요. 사투리가 나오고 있으세요. 좀 부끄럽습니다. 네, 아닙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수익 보고 계신 건 정말 잘하시는 건데요. 남은 원장님께서 이 종목을 봐주실 텐데 지금 잠깐 대화를 좀 나눠보세요. 네. 예. 10년 정도 되셨으면 고생도 많았고요. 좋은 날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예. 잘은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신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우, 제가 손실 많이 봐갖고요. 예. 좀 손실은 많이 봐서 재산을 좀 많이 당긴했어요. 당진하셨습니까? 네. 예. 근데 요즘에 그래서 유행어가 지금은- 하나 있잖아요. 네. 무제한, 무기한. 드라기에 이어서 이번 예. 버냉키 또한 무제한. 이제부터 시청자분님께서 수익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내시면 되는 거죠. 희망을 가지시고요. 주식 투자에 가장 처음 필요한 거는요. 자신감 네. 회복이니까요. 그랬어요. 제가 네. 이렇게 10년 동안 이렇게 쭉 해보니까 이 장기 투자가 좀 아무래도 유효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손실을 보다 보니까 좀 짧게 이래 하니까 그게 돈이 안 되더라고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장기 투자를 이야기를 할 때요. 무작정 주식을 이제 오래 가져가는 사람들의 수익률 사실은 별로 높지는 않아요. 사이클 같은 경우도 주가가 보통 상승을 하면 한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면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의 네네. 투자는 좀 무의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최근에는 좀 흐름들 좀 괜찮으니까요. 좀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 네. 서울경제TV 전문가님들과 함께 가신다면 좋은 수익률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전화 끊고 내용 잘 들어보세요. 예. 예, 남은 원장님께서 지금 상담해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유기내 자문위원단께서 네.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을 주셨거든요.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시청자님께서 문의하신 종목은 대우 인터내셔널인데요. 지금 6분 중에서 총 5분이 계속 들고 가라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정택은 팀장만이 지금 팔아라 하셨습니다. 남은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5대 1이니까요. 보유 쪽이 많이 있는데요. 예. 단기적인 접근과 중기적인 접근을 분할해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요. 미얀마 가스전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정부의 이 셰일가스 관련 산업에 집중적인 투자 육성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셰일가스 시대는요. 에너지 분야의 폭풍적인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장기적인 전망도 굉장히 밝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글로벌 물동량 자체가 늘어나면서 무역업 관련되어서 종목들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텍그룹과의 MOU 체결은요, 향후 이제 성장성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분할되어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니까요. 펀더멘탈 상에서는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다만 현재는 펀더멘탈을 떠나가지고 수급적인 측면과 현재 기술적인 부담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기관들의 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 조금씩 매도 부분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추세선상에서는 좀 상승해서 좀 저항을 받는 추세대에 이제 진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요, 4만원에서 41,000원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강세가 좀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고요. 따라서 한 번 정도 끊어주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한 번 정도 끊어준다는 것이지 여기서 매도하고 완전히 다른 종목으로 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현재 이제 가스 테마는요 좀 상존해 있는 테마니까요 계속적으로 시청자분께서 보유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적인 의견은 4만원에서 41,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끊어주자. 그리고 나서 재매수 타이밍을 한 38,000원 정도에서 37,000원, 기간으로는 약 한 1개월 정도 뒤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한다면 연말까지 다시 한번 랠리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면 올 연말까지의 목표가는 한 5만 원 정도까지 5만 원이 간다면 이 종목은 신고가 행진이 되거든요. 신고가 올해는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기적인 전망도 굉장히 좀 밝게 제가 견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거의 손실이 컸다고 해도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대우 인터내셔널로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신데 단기적으로 한 4만 원, 4만 1,000원 선 저항대 네. 될 수 있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때 한번 자르시고 3만 8천 원대에서 다시 들어가시면 또 연말에 5만 원까지도 목표가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참고를 해보십시오.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화 드려서 예. AS도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다음 문자 왔습니다. LG전자입니다. 매수가 9만 원의 비중이 30%인데요. 뭐 삼성, 애플 반사효과 기대되는데요. LG전자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LG전자 9만 원이면 상당히 고점대에서 사셔서 네. 최근에 가장 힘든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에 잘 참아내셨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의견을 드리자면 매수, 홀딩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상당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얘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핸드폰, TV, 그리고 세탁기, 냉장고 이러한 부분에 4가지 부분에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핸드폰 사업에서 삼성과 애플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상당히 주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실제로 그런데 매출의 구성 중 비중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사업부가 한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한 20%. 예, 20% 정도가 정확히 아시는데 굉장히 자신 없게 얘기했는데 예. 맞추셨군요. 네. 예, 실제로 컨셉입니다. 20% 정도인데요. 예, 20% 정도 매출이 차지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받으면서 주가가 상당히 하락한 부분입니다. 예. 핸드폰 사업부를 빼고도 실제로 뭐 자산 가치는 한 주가상으로 88,000원 정도. 그리고 핸드폰 사업부는 이제 북미 시장에서 조금씩 점유율을 늘리면서 내년 2013년에서는 BEP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영업이익률을 보여줄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또 장기적으로 가져가자고 하셨는데요. 또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상담 받으시고요. 만족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를 통해서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 별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쌓아뒀다가 월간 별점 왕 뽑는데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해 주십시오. 네. 예, 자 이번에 또 문자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 CJ ENM인데요. 이 종목 지금 거래되는 가격은 35,000원대인데 32,000원에 15%를 들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2011년 12월에 매수를 하셨고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괜찮을지 목표가 알려주십시오 하셨는데요. 남은 원장님. 예, 일단 뭐 추세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상승으로 본다면 이제 1파가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최근 모바일 게임 관련해서 종목들 컴투스라든지 게임빌이라든지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넷마블 CJ ENM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모바일 게임으로 해서 주력이 좀 늦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요. 이제부터의 본격적인 회복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 이제 모바일 게임 관련해서 베타 테스트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게이머들을 좀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통해서 향후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해서 진입이 가속화될 경우에는 이 기업의 실적 또한 좀 기대치가 좀 상향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상황은요. 지금 차트를 통해서 본다면 8월 달에 22,000원이던 주가에서 현재 3만 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사실 못 간 종목은 전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코스닥 시장 상승률만큼은 같이 동반적으로 나타났던 부분이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 시간 좀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는요. 거래소에서 쏠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래소 너무 강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이 한정된 자금이 좀 누그러드는 부분도 있고요. 또는 타이밍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원래 충분히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고점이 한 31,000원대에 이제 모여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좀 조정을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29,000원대까지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 그렇지만 아직까지 중장기적 추세 상승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좀 여유 있게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외국인이 또 매수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다음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국제강입니다. 매수가 16,950원의 비중이 50%인데요. 장기 전망을 문의하셨어요.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대응 전략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소환수 대표님. 네, 비중이 많으시네요. 네. 예.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유럽 경기가 안 좋으면서 중국 경기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을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빠지고 반등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요. 뭐 쉽게 반등을 기술적인 반등조차 주지 않아서 뭐 이미 손실이 나 있는 투자자분들께서는 매도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도 없었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뭐 철강주는 이제 중국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은 지금 10년 만에 정권 이양기에 와 있습니다. 이번 이제 올해 말에 정권이 이제 새로운 이제 주석으로 이양이 되게 되는데요. 새로 들어올 수 있는 대개 중국에서는 정권 이양기에 관례적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이렇게 세워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을 양보하는 그러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제 주석이 될 수 있는 시진핑이라는 사람도 앞으로 경기 부양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뭐 정책적인 부분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동국제강도 지금 이러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을 넘어서서 앞으로 매출이 늘면서 실적 회복과 함께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최근에 이제 유럽과 미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는 이러한 것보다도 중국 모멘텀을 받아서 계속해서 시세를 낼 수 있을 때까지 보유하시는 게 좋은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당장 대응하지 말고 조금 더 가져가 보자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아직까지 주가가 레벨업 되기에는 네. 뭐 단계가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동국제강 문의사항 있으면 한 번 더 저에게 문자나 또 전화 주십시오. 또 종목 상담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예, 소환섭 대리님 초시계에 올리면 긴장하시는군요. 초시계가 올리면 막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데 오늘이 첫날이라 그러실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적응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예, 진단은 잘 하고 계시고요. 자,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이번에 SL이 상담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네. 22,550원에 20%를 사셨습니다.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지 이번 해까지만 보유하고 싶은데 목표가 좀 설정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금년도까지 손절가를 알려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22,500원에 사셨으면 현재 16,800원이니까요. 상당히 좀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까지 가지고 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적정 물량에서 정리를 하는 편이 좀 나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기관들의 리포트를 통해서 본다면 이 8월 달에 2,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목표가 자체가 30%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보면은요, 8월 달에 그 목표가 하락이 나왔지만 가격은요 이미 저 앞에서 차트를 보시면 2011년 고점을 친 이후에부터 계속적인 지속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기관들의 이런 목표가 하향은 좀 뒷북성이 좀 짙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추세 선상에 만약 그 전형적인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SL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은 현대차 그룹의 67% 이상의 매출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와 똑같은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지만 그렇지만 을외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차보다는 좀 약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즉 성장이 가속화될 때는 주가의 상승 탄력은 굉장히 강해질 수 있지만 성장이 어느 정도 침체 또는 확인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보통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디스카운트율이 좀 증가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냥 이제 떨어지는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주가는 상승과 하락 그리고 하락하는 도중에서도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1차적인 반등 시점에 거의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차례에서 얼마에 매도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좀 높게 가져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흐름으로 본다면 한 21,000원 선 21,000원에서 21,000원 선이면 이 종목의 단기적인 빠져나올 수 있는 적정한 좋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SL은 매출처가 현대차로 치중돼 있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연말까지 주가 한 2만 원에서 21,000원 보시고 그때 손절 처리를 하시든지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한번 또 통화를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분이길 바라시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목에 매네요. 소환섭 대리님 긴장하지 마시고 지금 문자 또 별이 드디어 왔습니다. 응원의 별이 왔습니다. 방금 상담 감사합니다. 도와드린 동국제강 3011번님께서 예. 별 주셨는데요. 이렇게 네. 별 차곡차곡 하나씩 모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지섭 씨랑은 무슨 관계시죠? 아무 관계 아, 없습니다. 네, 없으시고요. 네, 다음 문자는 써니전자입니다. 매수가 11,000원의 비중이 50%인데요. 뭐 최근 급락도 있고 정치 테마주 대응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11,000원에 사셨으면 거의 고점에 사신 네. 뭐 최고점에 사신 것 시청자분이신데요. 같아요. 예. 예. 먼저 긴 차트 흐름을 놓고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써니전자 같은 종목은요, 실제로 재무제표상으로 계속해서 적자 지속 기업입니다. 실제로 뭐 정치 인맥 테마, 안철수 대선 후보가 될지 모르는 분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계속해서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는 반드시 이러한 시간에는 세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세력이 있으면 주가는 계속해서 간다. 하지만 세력이 떠나면 이제 그 떠난 물량은 뭐 정치 이슈가 상당히 커질 때 그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대주주는 주식을 팔았습니다. 주식을 팔았다는 공시가 나왔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아마도 세력도 같이 물량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지금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안철수 후보가 이제 민주당 경선이 끝난 이후에 출마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했을 때 대선 후보가 된다면 그때는 주가가 더 폭등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때 만약에 매수세가 쏠리게 되면 매물 폭탄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기술적 반등이라도 조금의 반등이 있을 때 감내를 하시고 자르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CNK 인터라는 예전에 유명했던 세력주라고 볼 수 있죠. 이 종목의 장기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쪽 차트에서는 일단 안 나오는데, 먼저 주가를 주봉입니다. 네. 주가를 급등시킨 후에 다시 조정이 있고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고 이제 주가가 시세를 마무리하는 이러한 흐름이었는데요. 이때 세력들은 한 번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이러한 물량을 거래량이 터질 때 정리를 못했습니다. 정리를 못해서 다음에 한 번 더 들어 올릴 때 물량을 정리하는 이러한 패턴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요.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유화공룡도 그랬고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였지만 한 번에 정리가 되고 끝나는 그러한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써니전자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약간의 손해가 있으시더라도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또 정치 테마주 빨리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의견 주셨는데요. 정치 테마주 정말 투자하실 때는 조심스럽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오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만약에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네. 말리시지는 않겠는데, 초기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률을 극대화하시고, 그리고 매매를 하실 때 비중은 절대 많이 가져가시면 수익이 나시면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소액으로 들어가서 100%, 200% 수익을 내는 그러한 패턴으로 투자를 하셔야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은 쉽지만 참 어려운 이야기죠. 예. 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크게 오르는데요. 업종별로는 네. 증권업종이 가장 많이 오릅니다. 증권업종 중에서도 대우증권 오늘 11% 급등 나오는데 이 종목 문의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지금 봐드릴게요. 대우증권입니다. 대우증권 11,650원에 20%를 들고 계십니다. 매수는 한 달 전에 했고요. 계속 들고 가도 좋을까요?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 지금 한 11% 정도 수익이 나셨어요. 예, 수익이 많이 나셨고요. 지금 증권주의 오늘 폭등을 넘어서 광분의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QE3는요, 우리가 하나 짚어볼 부분은 우리가 지난 7월 말에서 8월 달까지 한국의 주식을 매수한 외국인들은 자금을 성질을 본다면 전부 다 영국과 프랑스 자금이거든요. 즉 미국 자금 같은 경우는 이탈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QE3가 가속화되면 본격적으로 미국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고요. 그에 따라서 화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가 이제 영국계 자금과 지금 최근 들어왔던 영국과 이 프랑스의 자금이 프로그램 매수 쪽으로 들어왔다면 이 프로그램 차후에 나올 수 있는 매도를 과연 누가 받을 것인가? 개인이 받을 것인가? 아니면 기관이 받을 것인가에 항상 고민하는 부분에서 이제는 신규적으로 이 미국계 자금까지 들어온다면 얘네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좀 녹아져 있고요. 또 하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2,000포인트에 거의 근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우증권의 경우는요, 지난 2,000포인트 넘었을 때 가격이 26,000원대거든요. 26,000원대 가격 대비 지금 지수로 본다면 엄청나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분풀이 강세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강한 갭 상승 이후에 분풀이가 나타났을 경우에는요, 증권주는요, 희한하게도 단기 시세로 종료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개인들의 심리가 많이 녹아져 있고요. 주가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심리만 있다면 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따라서 현 가격에서 팔기보다는요, 전고점까지 좀 끌고 가자. 최소한 매도가는요, 한 14,000원대, 14,000원대는 돌파가 되고 나서 15,000원, 14,000원에서 15,000원 구간까지는 단기 상승이 일단 나올 것 같고요. 예. 그 상승 이후에 다시 뭐 기술적인 조정이 있더라도 그 정도에서 한번 잘라주는 전략. 그 이하 가격에서는 크게 이익 실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막 팔고 싶으시겠지만 한 14,000원대까지는 기다려 보십시오. 대우증권 봐드렸습니다. 네, 이거 보세요. 남은호 원장님은 여성 팬분들 벌써 확보하셨습니다. 예. SL 상담하신 분이 전화로 정말 고맙다고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또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을 봐드릴까요? 기아차 가지고 있고요. 네. 예. 74,600원에 지금 평균 단가고요. 네, 비중은 60%요. 비중을 좀 담으셨네요. 예, 예. 다행히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조금 수익 구간 있으세요? 예, 예. 네, 좀 투자하실 때 좀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편이세요? 이게 원래 평균 단가 76,000원이었어요. 네. 추가 매수를 몇 번 네. 하셨군요. 네, 며칠 전에 추가 매수 해가지고 지금 예. 좀 매수 단가를 낮추셨네요. 예, 예, 예. 네, 좀 목표가는 어느 정도 설정하시고 들어가셨어요? 단기적으로는 78,000원 보고 갔고요. 네. 중기적으로는 한 85,000원? 85,000원 정도요. 예, 그 정도 보고 지금 있어요. 네, 그러면 목표가에 도달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장기로 들고 가면 네. 얼마 정도의 그 매매를 하는 게 좋을지 네. 그게 좀 궁금해서요. 네, 저희가 또 장기적인 목표가 또 뉴페이스 소환섭 대리님께서 명확하게 짚어주시겠습니다. 통화하시면서 네. 궁금증 풀어나가세요. 예. 네. 잠시만요. 네. 그 전에 6인의 자문위원단은 기아차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좀 먼저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예. 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6인의 전문위원 보시겠습니다. 보유 의견 3분 주셨고요. 매도 의견 2분, 반등시 매도 의견 1분 주셨습니다. 네, 소환섭 대리님께 여쭤볼게요. 기아차고요. 매수가 74,600원, 비중 60%인데요. 시청자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사실 기아차에 지금 가지고 계신데요. 기아차 네. 같은 종목은 네. 과거에는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주가 수익도 큰 폭으로 들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장기 월봉을 이렇게 길게 놓고 봤을 때 매출이 늘어나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매출이 늘어나고 국내에서도 K5, K7 그리고 뭐 포르테까지 해서 매출이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함께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급등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주가 흐름은 어떻게 이어질 건가?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는 뭐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실적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단기적으로 8월에 파업이 한 20회 정도 있으면서 실제로 매출이 한 45,000대 정도 자동차가 판매가 일어나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뭐 밸류에이션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인가, 이렇게 세 부분 정도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요. 먼저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은 지난 4분기 동안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 오면서 자동차 판매 대수를 늘려왔습니다. 예. 이 부분은 뭐 과거에 비해서 증가 폭은 점차 둔화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업이익 증가율입니다. 자동차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브랜드 파워가 인식이 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브랜드 파워가 영업이익으로 이어지면서 앞으로 영업이익률은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한 성장은 할 수 없겠지만 조금 더 완만한 성장 흐름은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신다고 하니까 일봉을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급등 이후에 기간 조정을 계속해서 거쳤다, 박스권을 만들어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실 텐데요. 바닥에서의 갭을 만들면서 강한 상승을 보였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러한 주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변곡점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78,000원을 얘기하셨는데 121선 그 부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져가시는 게 사실 수익은 드릴 수가 있겠지만 기회비용을 생각했을 때, 다른 종목들을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홀딩을 하신 후에
그리고 나머지 금액으로 뭐 다른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보시는 것도 상당히 유효한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비중을 줄이는 게 관건이겠군요. 네. 예. 또 시청자님은 중장기적으로 보셨으니까 네. 또 중장기적인 목표가도 한번 제시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한 8만 5천 원 보신다고 앞서서 말씀을 네. 하셨었거든요. 예, 85,000원이면 정고점 부근입니다. 정고점 예. 부근인데 실제로 뭐 기관 애널리스트들은 전부 목표가를 10만 원 이상으로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익으로 놓고 봤을 때 PER이 한 6배 정도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니까 자동차가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나오는 회사에는 예. 뭐 한 PER 10배 정도 줘서 네. 좀 더 크게 12만 원 정도 장기 목표가는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워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기아차 받으려는데요. 또 상담이 마음에 드셨다면 소환섭 대리님 앞으로 별 주십시오. 제가 또 상담해드리는 분들 별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별 예. 헌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소환섭 대리님은 별이 또 왔거든요. 네. 아, 예, 응원의 문자 감사합니다. 메시지가 제가 많이 이렇게 차곡차곡 들어옵니다. 모아드리겠습니다. 많이 네. 오는 건가요? 네, 그러면? 많이 오는 거죠.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은 원장님은 워낙에 알았어요. 예 네. 우리 센TV에서 오후 시간을 맡아주셨던 분이기 네. 때문에 다들 알고 계세요. 잘하신다는 건. 어떡해요? 예 이번에 또 네. 문자 보겠습니다. 실망하신 것 같아요. 아, 저 빨리 드릴게요, 종목. 별 볼 일이 없어서. 별 볼 일이 예 농담입니다. 굉장히 위트 있으시고요. 예 STS 반도체 볼게요. 오늘도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STS 반도체 문의하신 분 매수가가 7,900원이고요. 비중이 25% 있으시다고 합니다. 이분도 함께 봐주십시오. 아, 예. 일단 7,900원에 매수하셨으면 현재 가격이 6,130원.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상당히 좀 멉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낸드 플래시 관련해서 삼성전자에 대규모 납품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현재 삼성전자의 애플 소송전 여기에 대한 리스크도 있었고요. 낸드 플래시 가격 자체가 좀 상승이 굉장히 좀 둔화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2012년 들어서는요 한 번도 재미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7,900원이라면 남은 원장님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도 여쭤보셨어요. 아, 예. 예. 지금 그 7,900원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물타기인데요. 한 종목에서요. 현재 비중이 25%니까요. 물타기를 안 하기를 먼저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물타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현 가격에서 어느 정도 반등 시점까지 기다리는 게 좀 좋은 전략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타이밍은 추가적인 매수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단기적으로 6,500원대 저항이 받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 펀더멘탈을 떠나서 일단 수급적인 측면만 보더라도요. 현 가격대가 어디에 와 있냐면 사상 최고가와 최저가 상에서 38%와 50% 라인에 근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1차 6,500원, 2차 7,500원 선에 정리만 하시고요. 물타기, 즉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지금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크루바 하이텍인데요. 매수가 4,830원에 비중이 10%. 지금 매도해도 될까요? 문의하셨는데요. 소환수 대리님. 네, 크로바 하이텍을 네. 차트를 가지고 일단 우선 설명을 드려야 될 건데요. 네. 지금 상당히 기대감에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고 기대감에 움직이다 보니까 뭐 일별 거래량의 흐름을 상당히 많이 받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무선 충전이라는 뭐 이러한 기대감이 주가를 움직이는데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데요. 네. 예, 지금 차트를 찾았습니다. 예, 크로바 하이텍 차트인데 이 차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거래량인데요. 우선 지금 주가는 상당히 만원대에서 다시 조정을 2,000원대까지 강하게 받은 이후에 그리고 월봉상 흐름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가가 살아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상승하던 때에는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러한 흐름 이후에 주가가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을 때 주가의 거래량은 사실 일일 거래량은 월별 거래량은 상당히 작은 흐름, 적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한다. 이 종목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세력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세력이 주가를 매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빠질 때는 그대로 쥐고 있다. 아직까지 그러면 세력은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거래량으로 놓고 대응을 하시는 것은 괜찮은데 장기적으로는 한번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최근에 일별 거래량은 없기 때문에 뭐 그냥 당분간은 홀딩을 지속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9463번님 홀딩 의견 주셨는데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또 상담 마음에 드셨다면 저에게 별점, 또 소환섭 대리님 앞으로 보내주십시오. 예, 너무 소환섭 대리님만 챙기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은호 원장님도 좀 챙겨주세요. 최은정 아나운서가 잘 챙기시니까. 아, 저는 네. 세 분 다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세 분이요? 예. 저까지요? 예, 우리 강동성 아나운서까지 저는 제가 챙기고 케어받는 사람 있잖아요.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해드릴게요. 네. 우리 강동성 아나운서 응원의 문자 메시지 예, 별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문제 바로 볼게요. 뉴인텍 들어와 있는데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하시면서 5461님께서 뉴인텍을 1610원에 20% 들고 계신데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답하다고 진단 좀 꼭 해주십시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예, 좀 답답한 흐름이 현재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필름 콘덴서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주가의 흐름들이 별로 좋지 못하거든요. 물론 이제 뉴인텍 같은 경우에는 2, 4분기 실적 상당히 좀 좋게 나온 상황이지만 이 업황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기대치가 좀 큰 업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현 종목 자체가 시장의 관심은 지금 시장 자체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좀 강한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좀 치고 나가기는 좀 버거운 상태. 현재 뭐 지금 뉴인텍 같은 경우에도 그 상태에 봉착해 있는 부분이 아닌가. 다만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요. 이 종목은 소위 말해서 굉장히 끼가 많다는 것이고요. 유통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승이 나타날 경우에는 급격한 상승이 자주 나타났다. 그래서 지난 이제 2006년과 2007년 그리고 2008년, 2009년 주기적으로 매해 아주 강한 상승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도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한번 좀 기다렸다가 좀 띵뛰기가 나오는 시점 그때 매도를 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고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요. 좀 시간을 기다리더라도 길목 지킨다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투자 금액에서 한 20% 정도 되니까요. 좀 넉넉하게 시간을 두시고요. 1,900원까지 한번 힘찬 도약 나타날 때까지는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 문자는 2805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CNS 자산관리입니다. 매수가 3,000원의 비중이 10%. 장기적인 대응이 궁금합니다 하시는데요. 이렇게 수익이 날 때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아, 죄송합니다. 매수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3,000원이요? 3,000원이요. 네. 예. 3,000원에 지금 계속해서 홀딩 보유 중이신데요. 네. 사실 이러한 종목의 차트 흐름은 사실 뭐 이평선에서 이격이 벌어졌다가 그리고 다시 뭐 이격이 좁혀진 후에 조정을 받은 이격을 줄이는 이러한 조정을 받은 이후에 재차 상승하는 계속해서 이평선에서 이격과 뭐 이격이 조정이 받는 그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의 매매 전략은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다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일단 계속 홀딩 하시는 겁니다. 일단 홀딩을 하시다가 조정받는 부분이 지지선이 깨질 때 그때 같이 매도를 하시고 수익을 이제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뭐 대부분의 시장과 종목들은 오르고 있지만 이 종목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매도 타이밍은 아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유를 하셔서 이평선이 지금 21선이 깨지면 그때 매도하시는 게 맞고 사실은 수익은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게 맞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 문자 소개해 주시죠. 예, 이번에 볼 종목은요. 코덱스 레버리지를 지금 사도 되는 건지 물어보신 분이 계십니다. 네. 이게 ETF 상품이고 지수가 오를 때 2배 정도 수익이 나는 종목인데요. 코덱스 레버리지 지금 현금 100%인데 오늘 사야 되는 건지 조금 내리면 사야 되는 건지 이 시점을 좀 알고 싶으시다고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일 지수가 오를 것인가 예. 떨어질 것인가 이거입니다. 종목 같으면 저평가다 고평가다 할 수 있지만 이 시장의 어떤 평가는요. 단순히 어떤 저평가 고평가를 떠나가지고 글로벌 수급과 그리고 글로벌 전체적인 펀더멘탈에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는 그냥 코덱스도 아니고 레버리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분명히 리스크도 좀 큰 상황이다. 예. 그래서 오늘 지수가 상당히 급등했지만 저는 두 가지 그 우려점은 분명히 상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매수 차익 잔고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한 수급적 부담, 지금은 현재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될 부분으로 전개가 된다면 좀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수급에 대한 압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 증시 또한 전고점이 임박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금은 지금은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그래서 현재 오늘이나 내일 추격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러면 우리가 과연 매수 타겟을 얼마나 설정을 해야 될 것인가? 이미 이제 62% 라인, 즉 지난 4월 달의 고점과 그리고 이번 저점과의 62% 라인을 갭으로 강력하게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지수가 아니라 시간이다. 그래서 좀 기간적으로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한번 타이밍을 다시 한번 잡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또 째깍째깍 소리 나니까 말씀이 좀 빨라지시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무서워요. 다음 문자는 현대차입니다. 매수가 이 20... 등치에 무섭다고 하시니까 재밌네요, 남은 원장님. 아, 남은 원장님, 네. 많은 분들께서 고맙다고 문자 보내주시는데요. 네. 아까 전에 SL 상담해 드렸었는데 네. 전화로 꼭 감사하다고 말해달라고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팬층이 두터우시군요. 네, 아까 말씀, 예,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도 좋지만 꼭 별 보내주셔야 저희가 월간 별점 왕 뽑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꼭 발표 보내주십시오. 남은 원장님 무섭다고 하니까 제가 무서워졌어요. 말문이 막히네요. 현대차입니다. 매수가 23만 6천 원의 비중이 20%인데요. 장기, 단기, 매도 대응이 궁금하다 하세요. 좀 전에 기아차 봐드렸는데 함께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기아차를 전화 상담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의 주가 흐름, 영업이익률, 그리고 실적, 그리고 8월에 단기적인 파업으로 인한 악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사실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차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2위에 해당하는 아주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먼저 시황을 보고 시황에 맞게 투자 전략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월 27일 날 드라기 총재가 유럽에서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이라도 동원하겠다라는 말을 한 이후에 저희 시장이 200포인트 가량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200포인트 가량 올라오면서 프로그램 매수 차익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한 5조 가량 이번에 어제가 만기일이었죠. 정리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5조 가량의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이후에 유럽에서 채권을 무제한 매입하겠다라는 단기 채권을 무제한 매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은 급등을 하였고, 어저께 이제 미국에서 드라기 총재를 배반하지 않은 버냉키가 다시 얘기했죠. 우리도 양쪽 완화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유동성이 풍부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도 사실 채권을 계속해서 매입해 주겠다라는 얘기는 디폴트를 거의 없겠다, 디폴트가 생기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 얘기만 했었는데요. 이러한 시장 분위기는 우리 시장의 유동성을 더욱더 풍부하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매수 차익 잔고는 사실상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배당까지 받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 밸류에이션 자체도 저평가, 그리고 실적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계속해서 홀딩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투자다라고 결론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건 단기, 장기 목표가일 것 같아요. 짧게 짚어주시죠. 예, 단기적으로는 전고점이었던 25만 원 정도, 네. 이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로 보시면 신고가 행진도, 유럽에서 지금 매출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종목 퀵 서비스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앙경제연구원 남은호 원장, 하나증권 안성지점 소환섭 대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9월 14일) 금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소비자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입 물가가 5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물가는 전월보다 1.7% 상승했습니다. 전월 대비 수입 물가는 4월 이후 넉 달 연속 내림세였다가 이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도 0.3% 올랐습니다. 원자재 수입가가 전월 대비 4.6%나 오른 것이 수입 물가 상승의 배경이었습니다. 특히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옥수수와 같은 농산물품이 크게 뛰었으며 원유 가격도 올랐습니다. 지난달 수출 물가도 전월보다 0.2% 올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1.1% 뛰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로 1조 원대 위정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의 한 무역업체가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 원대의 돈을 위장 거래를 통해 해외 5개에서 6개 국가로 분산 송금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무역업체가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위장 거래로 자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거래 내역을 확인 중입니다. 검찰은 또 기업은행 측의 공모 여부와 정부 승인 과정의 문제점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펀드 계좌가 4년 사이 900만 개가량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펀드 계좌 수는 1,642만 개로 한창 펀드붐을 일으키며 정점을 찍은 2008년 6월 2,500만 개보다 약 870만 개 줄였습니다. 펀드 계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주식형 펀드의 계좌는 올해 들어 1,000만 개 선까지 축소됐습니다. 그러나 채권형 펀드는 2003년 말 109만 개에서 계속 줄어 올해 7월 말 현재 61만 개까지 줄었으나 지난해 말보다는 늘어났습니다. 이같이 펀드 투자자들이 줄어든 이유는 레버카운트와 ELS와 같이 대체 상품이 등장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펀드 계좌와는 달리 주식 거래 계좌 수는 꾸준히 늘어 이번 달 2,005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산 자동차 부품이 일본 시장에서 선점하면서 자동차 부품 분야의 무역 역조 현상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국산 자동차 부품의 대일본 수출은 4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 늘었습니다. 반면 일본산 부품 수입은 26% 줄어든 7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해 자동차 부품 분야의 무역 적자는 2억 5,2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무역 적자 규모가 10억 달러에 달했던 지난해에 비해 무역 역조 현상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이는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부품 수급 다변화를 추진해온 일본 완성차 업체가 한국 등 외국산 부품 조달을 확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닛산은 주요 자동차 부품의 해외 조달 비율이 40%를 웃돌고 있으며 도요타 자동차 역시 10% 이상으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예, 샘플러스에서 투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죠. 9월 16일 일요일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삼성1 문화센터에서 참가비 무료로 2012년 하반기 증시 대전망을 주제로 두 분의 전문위원께서 세미나를 여신다고 합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재갈공명 전문위원 의견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참가비가 무료니까 많은 예.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 종목 퀵 서비스는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또 전화 무료 문자 또 블로그 또 게시판 통해서 저희 종목 상담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결국엔 별이 안 왔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가 2,000포인트 넘어섰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떠올리는데요. 지금 2002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피 6개월 만에 2,000선 돌파가 됐습니다. 끝까지 시장 잘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종목 퀵 서비스. 와.